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키 맞추기 특정한 가격대로 몰려드는 거 아시잖아요? 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마이너스 41%, 오페라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요건 한 30평대 같아요. 마이너스 38%, 범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마이너스 36%, 요거는 24평형 같습니다. 평형 다른데 옆으로 줄을 좀 넘어서서 오늘 앞쪽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받는 지방, 이렇게 큰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하락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 보니까 와, 지방 소멸 안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외면받고 있는데 이 큰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잘 다뤄지지 않는다. 대구의 전세 가격 하락폭 보이시나요? 굉장합니다. 마이너스 0.83%. 자, 금리가 얼마나 높아졌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가 거의 5% 정도 됩니다. 이거 11월달 기준이에요. 12월달은 아마 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에요. 실제로 받으려면 이거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다. 여기 초록색 선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3.52%. 예, 예금은행 금리 올리지 마라. 뭐 이렇게 여러가지 정부에서 압박 시그널을 주면 결국 잡아놓은 물고기를 잡아독칠 수밖에 없다. 요 노란색 선을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낮을 때는 뭐 한 2.5%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3.5%입니다. 잡아놓은 고기 가계부채 얼마인가요? 1700조? 1800조? 자영업자까지 하면 이거 뭐 제대로 된 통계도 잘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낮습니다. 보통 경제 성장률과 금리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야 이게 좀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경제 무역 적자 이야기, 뭐 8개월째니 뭐니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9월달, 11월달인가요? 뭐 10조 가까운 뭐 무역 손실 뭐 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집값 순항할까 약간 의문점은 남겨집니다. 매도 물량 오늘 소폭 증가했어요. 지난주에는 금요일마저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켰는데요. 이제 목요일 다시 정상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증가, 목요일 감소, 금요일 증가, 토요일 증가, 요 패턴 있잖아요. 요 패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어느 정도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하락세가 명확합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해서 11,800건, 월세 물량 소폭 증가해서 7,200건, 전체 임대 물량은 19,000건을 살짝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29건 많지 않죠. 28건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거래량. 차트를 살짝 보정해봤어요. 취소된 건수들 조금 적용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40건 정도 줄어들어서 야, 6월달 정말 규제 해제 전에 정말 최악이었구나. 뭐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최저의 거래량이었으니까요. 10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도 만만치 않구나. 그럼 11월은 비슷할 거예요. 11월도 우리 이 흐름을 통해서 예측해보면 비슷하겠구나. 일평균 거래량을 통해서 추정해봅니다. 봄의 STX 간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진 모습 9억 2천에 거래가 되고요. 동대구 반도 유보라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해서 4억 3천. 자, 이제 우리는 가격 4자는 4자끼리 묶고 3자는 3자끼리 한번 묶어보자. 근데 평수가 좀 달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연식이나 이 평수나 이 가격들 좀 비슷한 자리로 모이는 현상들 나타납니다. 그것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디가 뭐 급지가 좋으냐, 뭐 1급지, 2급지, 3급지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뭐 계층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가격대에 수렴한 적이 있느냐, 과거에 뭐 7, 8억대에 막 이렇게 한번 밟아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한 5억에서 뭐 7억 요 사이 숫자에 한번 밟아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 아래쪽이냐, 뭐 3억에서 5억이냐, 뭐 이렇게 구간들을 해서 이렇게 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뭐 이렇게 나눠본다면 굳이 편의를 위해서 나눈 거면 추후에도 아마 흐름은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 아래쪽 상단되면 2편은 3단지 가격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3억 4천, 고점 대비 20%. 요 타입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선 무지개 타운, 대형 평형, 국민평형의 가격을 이렇게 견줘보면요.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 가격이 3억 초반이구나. 약간 도심에 가까우면 그래도 3억 중반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가격이 30%씩 계속 빠지고 있고요. 옥포 대성 베릴 4단지 요 5억 1천까지 갔던 거 요거 뭐 테라스 있나요? 뭐 다락방이 있나요? 야, 지금 가격이 보시면은 2억 중후반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 아파트 한 채 더 살 값으로 뭐 다락방을 하나 샀다. 뭐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물론 얘가 오르면서 나머지 가격들도 같이 끌어올린 효과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 보니까 야 5억 1천에 샀는 사람들 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태양 리더스 가격 30% 정도 하락한 모습. 외곽 지역 34평형은 가격이 2억대구나. 뭔가 과거를 많이 회귀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특정 과거의 가격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지금 너무 비싸게 살 필요 없이 과거 언제 시점이냐? 뭐 그것도 한번 비교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24평형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구매력이 떨어지나요? 왜 갑자기 이 작은 평형들이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많이 끼어들었을까요? 오늘따라 특히 이 작은 평형들이 중간에 많이 끼어드는 모습.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안심유사원 시티프라디움 가격 신규 거래 한 건 나왔고요. 버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요 중개 거래거든요. 요거는 apt to me 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요 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돈보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좀 전에 보시던 요것이 돈보에 보는 방식. 가격대로 쭉 내려볼 수 있고요. 요거는 구별로 나눠 볼 수 있는 걸 제가 조금 편집해 봤습니다. 버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4평형 10억 2천까지 갔던 것이 6억 5천. 요 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봐져요. 24평형, 20소형 평형의 가격이 요렇게 갔다. 평당 거의 5천만 원을 돌파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 지금은 갑자기 평당 3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좀 차이가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나타나 보이죠? 건당 거래 대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가격이 오르던 시절에도 오르고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절에도 오른다. 기울기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매력 있는 가격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은 800건을 넘어서기 힘든 모양으로 계속하고요. 네, 분양권 거래량 3건이 있었고요. 요거는 오늘 아파트 투미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것도 편한 면이 있죠.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1억이 떨어졌는지, 1억 3천이 떨어졌는지. 갑자기 거래량이 너무 줄었는 게 좀 의아하고, 오페라 W도 가격이 5억도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외곽 지역은 가격이 신축인데 4억 초반이구나. 이렇게 층이 딱딱 나눠져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잘 섞이지 않고 층이 나눠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36건 중에 2건. 네, 전세 거래량 많지 않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게 같은 날짜 오늘 812건, 지난달 11월 2일에는 958건. 여기 비교 안 되는 게 있고 9월 달에는 901건, 866건, 880건 이렇게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전세가 적구나. 전월세 비율로 봐도 확실히 좀 표시가 납니다. 가격 높은 부분에 거의 반토막 날 듯한 버머라운 프라이빗차. 이 가격도 많이 하락해서 거래가 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인다. 매매 가격 안 빠진 거, 전세 가격 많이 안 빠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대구 노원 한신도 요거 매매 가격이 요 정도 아닌가요? 매매 가격이 근래에 들어서 한 3억 5천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좀 전세 거래도 좀 수상하다 알 수가 없다. 여걸세나 이런 여러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조금 요 밑에 깜짝 놀랐던 것들은 밑에 가격들 있잖아요. 여기 육아옥봉리 외곽지역 1억 8천, 협성 휴폴의 주곡 1억 7천.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세 가격이다. 아니 그 이전에 제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서 부동산 정상화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그 정상화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정말 어디 해외에 나가서 한 3, 4년 살고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아무것도 변한 거 없네 이렇게 느낌일 정도로 누구는 정상화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누구는 폭락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누구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예전에 보지 못했던 과거에 봤던 그런 가격들의 전세 가격이 많이 나오는 곳 있습니다. 대구가 전세 기피 현상이 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제일 심한 것 같다. 갭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4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 가격은 아마 더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모습. 4억 이상 거래량도 확실히 과거 진짜 2018년 정도에 지금 거래량 여기 4억 이상 거래량이잖아요. 금리를 생각해보면 2018년의 금리보다 지금의 금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숫자는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지금 굉장히 괴롭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임차인 중에서 상당수는 부채 비중이 너무 높더라.
자기 자본 비중이 높았던 사람들은 와, 몇 년 전에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 자기 전세금에서 돈을 조금만 못해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 근데 그렇게 전세 입자 중에서도 그렇게 알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월세 거래량 예전보다는 계속 많은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가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 우리 요 거래량 흐름을 통해서 대충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11월 현재 1433건. 요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이때처럼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처럼 이렇게 박스가 조금 높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 뭐 갱신 거래가 비중이 더 높아지고 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